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개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시작할 때 개념 공부부터 해라, 개념부터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개념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개념 공부가 맞나? 싶은 상황도 있고, 개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게 진짜 개념을 잡는다는 건지, 진짜 개념 공부가 무엇인지, 진짜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공부가 왜 잘못된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수학적 용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다양한 수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뭔데 하면은 기울어진 정도요. 원이 뭔데? 동그란 거요. 이산확률 분포가 뭔데? 물음표. 이가 뭔데? 2.7 얼마. 뭐 이런 얘기. 절대값이 뭔데? 양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x값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 정해지는 것. 기울기라는 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극대 극소에 대해서는 뭐 제 수제비 강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 가능 이런 것도, 뭐 절대값이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원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얘기하는 거다. 즉 이런 말들. 뭐 평균의 추정이 뭐냐? 공식은 다 알고 있지만, 확률 통계 배웠으니까 공식은 알고 있지만, 얘는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어떤 n개라는 표본을 추출해서 걔네들을 통해서 전체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추정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영어 지문이 있으면요, 단어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학은요,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이 수학 문제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요, 딱 공식만 안다는 겁니다. 공식만. 이 말이 뭐냐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서 제대로예요. 제대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그냥 딱 공식만 안다는, 공식만, 딱 그 공식 그 자체만. 이러면 여러분들 수능에서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하고 대놓고 보여주는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3점짜리 내에서 끝납니다. 4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쓰는 거다 라고 대놓고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딱 공식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지금 쓰는 게 맞는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 게 맞는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개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읽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개념 공부가 뭐냐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개념이라는 건요, 첫 번째 의미, 이 용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이어서 공식을 유도해낼 줄 압니다. 공식만 아는 게 아니라 유도해내면서 이 공식 유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그 공식이 나오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개념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체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개념 공부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냥 새로 배우는 거는 처음 보는 거 라는 사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개념들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이 많은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화, 즉 내가 문제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무기화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요, 수제비라고 하는 제 이제 유튜브에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비법이란 강의를 통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간단하게 제가 진짜 개념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요 적분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이때까지 쓰였을 거예요. 그냥 얘는 a부터 b까지 fx 적분해라 x로, 이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딱. 자, 뭐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기서는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 b가 a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인테그랄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요, 합해라라는 뜻입니다. 합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x가 a부터 b까지 합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합할 건데 바로 이 기호 다음에 오는 거죠. 즉 fx dx라는 건데, 여기에는요 fx 곱하기 dx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이 fx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fx가 어떻게 쓰죠? y는 fx라 쓰기 때문에 y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 dx라는 건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들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게 같이 한번 볼게요. x가 a부터 b까지 더하라 뭐를 아주 작은 x의 변화량들 곱하기 fx라고 하는 y값. 뭐죠? 아주 작은 x 변화량과 fx를 곱했더니 이 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x 변화량과 fx를 곱해서 나온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합해라 a부터 b까지. 그게 바로 이 인테그랄 a, b, fx, dx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다시 보면요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배우죠. 잘게 잘라라. 왜냐, dx가 의미하는 게 아주 작은 x 변화량이거든요. 제 수제비 강의 참고하시면 dx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x 변화량이기 때문에 뭐예요? a부터 b까지를 n조각 잘랐는데 어떻게? 아주 작게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엄청 많이 자른 겁니다. 그 밑변에 해당하는 x 변화량이 n분의 b-a. 왜냐, b부터 a까지 해서 얘를 n조각 잘랐으니까 n으로 나누겠죠. 얘가 dx 역할을 하는 거고, 이 f, 즉 함수값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 y에 해당하는 내용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이 시그마 합해라 k가 1부터 n까지라는 게 이 함수값이 fa부터 fb까지 합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구조법 합해라 함수값 곱하기 가로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 값들, 이게 적분기호로 넘어가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역시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정확한 의미들, 정확한 개념, 공식 유도가 됐다면요, 얘를 심화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함수식으로 주어진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냥 넓이를 적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넓이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넓이들의 합이 아까 전체 넓이를 구하는데 쓰인 적분식 또는 구분구조법이었다면, 부피도 작은 부피들의 합이 전체 부피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게 자르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원기둥 모양이 될 거고, 원기둥 모양이 높이가 dx, 밑면의 넓이가 sx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작은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작은 원기둥의 부피들을 합해라. 그게 뭐죠? x가 a부터 b까지 작은 원기둥 부피를 더하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이런 적분식이 되는 거죠. 마냥 단순히 넓이를 적분하는 게 부피다가 아니라 구분구조법에서 그냥 기본적인 적분에서 더 나아가서 넓이의 적분까지 이렇게 개념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문과 친구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중복조합이란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NHR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중복조합식이죠. 얘를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간단하게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ABC를 중복 허락해서 4개를 택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을 열심히 그려보면요, 총 15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15개 나오는 거 공식으로 풀면은 그냥 NH4
이렇게 써서 64가 되고 15가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는 거죠. 열심히 써놓고 보니까요. 아, 얘는 공 4개를요. A칸, B칸, C칸이라는 곳에 공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개, 1개, 1개가 들어갔으면 AA, BC가 되는 거고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3개, 1개가 들어갔으면 BBB,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공 4개랑 칸막이 2개를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64가 6개를 줄 세울 건데 공이 들어올 칸 4개를 정한다 라는 게 바로 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요, NHR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니까 내가 얘네들을 칸을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죠? 서로 다른 N개니까 자르다 보니까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을 뿌린다. 몇 개? R개의 공을 뿌린다. 그리고 보니까 아, 얘는 R개의 공과 N-1개의 칸막이를 줄을 세우는 거랑 같은 거죠. 즉 총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중 공이 들어갈 자리 R개를 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중복조합 앞에 배웠던 몇 개 중에 몇 개를 택한다, 이 기본적인 조합 C에 해당하는 친구가 심화되어서 NHR이라는 중복조합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얘를 공식으로만 사용할 줄 안다면요,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예를 들어서 확률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뭐 F1은 뭐 F2보다 같거나 작다, 뭐 요런 식의 희한한 힌트들을 주면서 풀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뭐 뭘 이용해서 푸는 거야?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대략의 순서상을 그려보신 후에 아, 얘가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꼭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온 거는 용어의 의미도 모르고 공식만 안 채 해온 것이 아닌가, 진짜 개념 공부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정확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수능에 완벽하게 개념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 맞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는 오른쪽에 있는 수학정보 김쌤으로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